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 신입니다. 골프 속임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이 작으면 할 말이 많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이걸 스포츠라고 고안을 했는가 이렇게 골프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가 똑바로 잘 치기만 하면 3, 4m 떨어진 108mm짜리 작은 구멍에 서너 번 만에 쳐서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고안한 것이 골프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공도 작고 막대기는 길고 또 막대기도 여러 개입니다. 갈 길은 멀고 구멍은 작습니다. 또 바람도 불고 땅도 평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서너 번 만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온전한 정신으로 이런 스포츠 이런 게임을 개발을 해낼 수 있었겠는가 이제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또 하나 골프 시합에서 우승을 하려면 신과 동업을 꼭 해야만 우승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골프 그 샷감은 어제도 다르고 오늘도 다릅니다. 연기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골퍼라면 누구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되는 그런 논쟁이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골프가 스포츠냐 아니면 갬블링이냐 이런 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올림픽 종목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운이 너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종목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실력보다 운이 더 승부에 더 결정적이다 이런 주장이 더 우세했기 때문에 종목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난번 올림픽 때부터 이제 그 정식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골프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은 우리는 골프가 보여주는 행운과 불운을 보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는 애환을 골프를 통해서 애써 위로를 받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골프에 열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내가 실패한 이유는 운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지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그렇게 실패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위안을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골프 시합을 보면서 또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TV에서 골프 중계를 볼 때면 어느 미치광이가 고안해낸 게임을 미친 듯이 쳐야만이 우승하는 그런 도박의 현장을 엿보는 느낌이 듭니다. 상금도 막 수억 원씩 걸려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운에 울고 또 행운으로 우승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알면 더 좋고 또 모르면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골프 트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그런 골프가 갖는 속성 때문에 얼마나 자주 우리는 삐뚤어진 승부욕에 눈이 이제 멀었습니까? 알 수 없는 이유로 공이 삐뚤어져서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서 벙커에 빠지기도 하고 또 물에도 빠집니다. 욕망이라는 전차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 이제 그렇게 욕심을 자주 부립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온갖 속임수를 씁니다. 지도자급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대통령을 꼽으라고 하면 대통령이라도 다를 게 없습니다. 골프를 칠 때는 어떤 트릭과 굿질을 하고 또 어떤 속임수를 쓰고 억지를 부리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우기는지 또 그런 말들이 왜 난무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참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이 대통령과 이제 총리와 같이 이제 골프를 모처럼 쳤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이제 벙커에 공이 빠지자마자 빠질 때마다 벙커에서 티를 꽂고 티 위에 이제 공을 올려놓고 치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은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세 번, 네 번째 이렇게 또 벙커에 공이 빠지니까 티를 꽂고 태연하게 이제 치던 걸 보고 대통령이 총리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 총리, 벙커에서 왜 티를 꽂고 치는 거요? 이렇게 이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총리가 답변하는 것이 벙커에서 원래 티를 꽂고 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십 년 골프를 치면서 계속 그 접대 골프만 쳤기 때문에 벙커에 빠지면 이제 그 접대하는 쪽에서 항상 티를 꽂고 꽂아주면서 치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바람에 벙커에 빠지면 당연히 자기는 티에 꽂고 쳐야 하는 줄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에피소드는 대통령이 이제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칠 때마다 이제 경호팀에서 의전팀에서 이제 그 동반 플레이어들한테 사전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티박스 올라가기 전에 먼저 이제 경례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는 연습스윙을 꼭 한 번만 하고 그리고 연습스윙 끝나고 치기 전에는 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쳐라. 그리고 치고 나서는 공이 날아간 걸 보지 말고 곧바로 인사를 하고 이제 티박스에서 내려와라. 이런 이제 사전 교육을 이제 한 다음에 이제 라운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대통령이 좋아하는 공이 이제 슐레진저라는 공인데 그 중에서 이제 1번만을 항상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에 라운드를 갈 때마다 이제 트럭으로 한 박스씩 그 슐레진저 1번 공을 가져다가 그 산속에 숨어 있는 곳곳에 이제 그 경호를 한다고 숨어 있는 경호원들한테 이제 나눠줘서 혹시 그 위험한 지역, 보이지 않는 지역으로 공이 날아가서 그 시야에서 대통령이 없어지면 멀어지면 보이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공을 표시가 나지 않게 가운데로 던져줘라. 이제 그런 뜻으로 공을 이렇게 많이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뒷박스를 하는데 뒷박스에서 티샷을 하는데 자주 이제 세게 치니까 이제 슬라이스가 나서 오른쪽 숲속으로 많이 이제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나가 보면 걸어 나가 보면 공이 분명히 숲속으로 쳤는데 페어의 한 가운데로 날아와 있으니까 그때마다 이제 쌍 욕을 이제 하더라는 것입니다.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C와 8 그다음에 SEKI 뭐 이렇게 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자기가 그렇게 친 것처럼 태연하게 공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과 그 어떤 그 예절을 전부 이제 잃고 그냥 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미국의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골프를 칠 때마다 항상 자기가 잘못 치면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는데 스스로 그 멀리건을 외치고 다시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만든 그 조어 중에 이제 셀프 멀리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그 접대 골프를 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셀프 멀리건,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치면 응당 한 번 더 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태연하게 다시 꽂고 치는 그런 아주 그 몰상식한 사람, 그렇게 예절이나 이 도의에 마비되어 있는 그런 그 지도층 인사들을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셀프 멀리건 아주 눈살스러운 그 보기 싫은 그런 장면입니다. 세 번째 이제 에피소드는 요즘 그 대통령 중에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별명은 이제 펠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을 잘 이제 몬다는 뜻입니다. 자기 공이 어디 그 좋지 않는 그 디봇 자국이나 아니면 풀이 긴데 이제 공이 떨어지면 발로 툭툭 차서 좋은 지점으로 옮겨서 친다 해서 발로 잘 찬다 해서 이제 펠레라는 별명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티샷을 드라이버로 치는데 두 번이나 오비를 냈는데 이제 투원을 해서 버디를 원퍼스를 해서 두 번 오비를 내면 당연히 양파인데 이제 버디라고 이제 태연하게 우기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골프라고 하는 것은 이 정상적인 사람들조차도 양식이 있는 사람, 지도층 인사조차도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 그 욕심꾸러기, 이성이 마비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이제 신사의 스포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신사복을 입고 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워낙에 트릭이 난무할 수 있으니까 누가 보지 않더라도 룰과 에티켓을 잘 지켜라, 그렇게 쳐라 그런 뜻으로 골프를 신사의 스포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트릭을 쓰면 이제 안 됩니다. 그러나 꼭 이런 트릭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장소를 봐가면서 상대에 맞춰서 스마트하게 이 트릭을 쓸 필요가 있다. 이제 최소한으로 써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트릭을 뭐 많이 쓰는데 또 지지 않기 위해서는 또 트릭을 안 쓸 수는 없는 경우가 있는 그런 경우에만 이제 써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칫 상대방이 점잖은데 또 자기가 이런 트릭을 쓰다가 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기가 막힌 트릭 한 15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핍스 클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서드 핸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라운드를 할 때 클럽을 14개를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합니다. 그런데 15번째 클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을 쳤는데 디봇 자국에 빠졌다든가 또는 풀 사이에 이렇게 좋지 않은 그 라이에 빠졌다든가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15번째 클럽으로 발로 차든지 손으로 집어서 옮기든지 옮겨서 플레이를 하는 것, 그런 것을 가장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17번 15번째 클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알까기입니다. 알까기는 여러분도 뭐 많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기기입니다. 공이 이제 풀 속에 떨어졌다든가 또는 숲 사이에 떨어졌을 때 남의 공을 찾아놓고 아니면 알까기를 해서 자기 공을 떨어뜨려 놓고 여기 있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태연하게 이제 쳐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있네 이렇게 소리를 지면서 우기는 것입니다. 자기 공이 아닌데 자기 공이라고 우기면서 치는 것, 이런 트릭을 이제 많이 사용을 이제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동전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린 위에 올라가서 내리막 경사가 안 좋다든가 슬라이스 라이여서 참 그 넣기가 어렵다든가 또 핀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든가 할 경우에 공을 이제 집어 올리기 전에 마크를 하면서 이 동전을 두 손가락에 끼워서 튕겨내는 것입니다. 이 동전치기 하듯이 튕겨내서 좀 더 그 경사가 좋은 지점, 가까운 지점으로 이 공을 이제 옮기는 것입니다. 이 동전치기는 몇 년 전에 프로테스트에서 이 동전치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 적발이 돼서 실격이 된 그런 이제 그 발각이 된 그런, 그래서 신문에 그 뉴스에 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프로테스트는 절대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평가를 합니다. 총 100명 중에서 예를 들자면 올해는 10명을 선발을 하겠다, 15명을 선발을 하겠다 하면 잘 친 사람 순위로 이렇게 합격이 불합격이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같이 라운드하는 4명은 동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견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캐디만 잘 이렇게 포섭을 하면 또 스코어를 서로 잘 낼 수가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마커가 매홀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TV 중계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만 하면 서로 이 동전치기를 많이 해서 그냥 핀 옆에 가까이 붙여서 버디를 많이 이제 잡아내는 것입니다. 이 동전치기는 특히 이 포대그린에서 많이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이제 그 세컨샷을 하기 전에 자기는 먼저 세컨샷을 하고 빨리 그 그린 위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남이 올라오기 전에 자기가 그린에서 먼저 볼 마크를 할 때 이 동전치기를 해서 홀컵 옆으로 라이가 좋은 지점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렇게 이제 퍼팅을 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 높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포대그린이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자기 공에만 신경을 많이 쓰고 남의 공에 신경을 쓸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남들이 퍼팅하는 순간순간 또 자기 공에만 신경 쓰는 순간 자기 공을 이렇게 그 동전치기를 해서 좀 가깝게 붙이는 그런 트릭을 사용을 해도 남이 쉽게 이제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간혹 캐디만 눈치를 챌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동전치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공에 침을 묻히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특히 내리막이 심하고 그린이 빠를 때 또 바람이 많이 부는 높은 그린에서는 그린이 많이 빠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거리를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리막은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공에 잔뜩 침을 이제 묻혀서 퍼팅을 하게 되면 공의 스피드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많이 굴러가지 않도록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전치기는 이제 연습을 평상시 많이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동전치기를 하다가 동전이 서지를 않고 계속 굴러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탈로가 납니다. 연습이 좀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벙커 탑 쌓기입니다.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과 플레이하는 총리가 벙커에만 빠지면 티를 꽂고 치더라. 근데 당연히 자기는 그렇게 벙커에서 티를 꽂고 쳐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이제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벙커에만 들어가면 이 모래로 이렇게 돋아서 그 위에 공을 올려놓고 치는 사람. 이것도 의외로 트릭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벙커에 들어가서 자꾸 오래 머뭇거리고 또 턱에 나와서 연습을 하고 또 다시 들어가고 남이 자기 근처에서 없어질 때까지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사람은 거의가 그 벙커탑을 쌓을 기회를 이제 엿보기 위해서 남이 보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지역까지 걸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벙커샷을 하려고 탑을 쌓으려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끄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래와 함께 공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도 앞서 얘기한 그 높은 그린에서 그렇습니다. 높은 그린은 보통 그린 앞쪽이 이제 벙커가 깊습니다. 깊어서 사람 키높이처럼 이렇게 깊게 파져 있는 그런 벙커가 있는 경우에 공이 빠졌을 때는 쳐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탄도도 높게 쳐야만 하고 또 벙커 턱이 높기 때문에 공을 많이 퍼내지를 못해서 벙커에 모래가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그냥 모래와 공을 그냥 함께 손으로 공하고 모래를 함께 쥔 다음에 그냥 사람이 안 볼 때 그린으로 내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갔지 하고 이제 뛰어 올라가는 그런 트릭을 사용을 합니다. 벙커탑 쌓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던지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턱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벙커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린에 올라가서 자기 공을 마크를 하고 퍼팅 준비를 할 때 그때까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공과 모래를 이제 쥐어서 함께 이제 그린에 던지는 그런 방식을 트릭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이제 누가 이제 티샷을 했을 때 또 세컨샷을 해서 이 숲속으로 간다든가 또 고약한 그 지점으로 이제 풀이 깊은 데로 날아갔으면 러프 지역으로 갔으면 빨리 같이 가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공을 빨리 발견을 하면 먼저 발로 이렇게 축 타내서 오비를 낸다든가 아니면 풀속 깊이 땅속으로 이렇게 밟아 집어넣는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 골탕을 먹이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이제 합니다. 다음은 이제 남이 테스트 그 샷을 할 때 자꾸 소리를 내서 신경 쓰게 해서 샷을 못하도록 실수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한 번은 거의 100개 가까이 치는 사람이 싱글하고 이제 내기를 하는데 핸들은 이제 안 받아도 좋으니까 라운드 하는 동안에 3번만 소리를 지르게 해달라. 그러면 그리고 우리 스크래치를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라운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딱 한 번 소리 지르고 나서 이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한번 티샷을 하려고 하는데 소리를 크게 악소리를 냈더니 그 다음에 그 싱글이 칠 때마다 언제 소리를 지를까 그런 그 생각 때문에 조급하게 이제 샷을 하다 보니까 샷이 망가져서 100개를 넘게 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은 타이밍을 이제 헝클릴 수가 있고 그 샷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상대방을 망가지게 하는데 대단히 효과가 이제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골프는 이제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미묘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퍼팅을 할 때 밀어서 치느냐 또 때려서 치느냐 아니면 왼손으로 치느냐 오른손으로 치느냐 드라이버를 칠 때 왼손으로 끌고 와서 치느냐 오른손으로 박아서 치느냐 이런 복잡한 질문 미묘한 질문을 이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할 때는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샷을 할 때마다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어떨 때는 밀었다 어떨 때는 때렸다 하면서 일정하게 치지를 못해서 이제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방식 이걸 한 번 두 번은 모르겠습니다만 세 번 네 번 물어본다는 얘기는 분명히
방해할 목적이 이제 있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겨서 어이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겨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자기가 오비를 내서 트리플을 했는데 사람이 많은 그늘집에 와서 왜 그 트리플 양파한 거 아니냐, 왜 트리플로 계산하느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 많은 데서 얘기를 하면, 이의 제기를 하면 트리플 한 게 맞는데 왜 양파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우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오비가 나고 트리플에서 화가 났는데 양파라고 우기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면서 어이없이 오게 되면, 그러면 사실 그 평정심을 갖기가 이제 대단히 어렵습니다. 화도 나고 또 너무 그 상대방이 저질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에티켓이 없다, 또 저질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칫 그 이성을 잃기가 쉽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람에 실어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에서 서서 10m 떨어져서도 조용히 얘기를 하면 다 들립니다. 바람에 이제 그 소리가 다 실려 가기 때문에 잘 들립니다. 한 번은 이제 그 프로하고 라운드를 하는데 두 사람이 이제 서서 싱글이라고, 자칭 싱글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서서 그 프로에게 들리도록 그 바람 부는 방향에 서서 저 사람 프로가 맞긴 맞아? 프로가 왜 저래? 프로가 왜 폼이 저래? 이런 말을 계속 몇 차례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은 프로가 한 번, 두 번은 몰라도 세 번, 네 번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제 어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그 질 낮은 사람들과 라운드를 내가 내가 잘못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골프 칠 기분도 나지 않고 또 그만 치고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반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는 바람에 거의 한 90개를 쳤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바람에 실려서 상대방의 흉을 보는 것, 또 상대방의 그 멘탈을 흔드는 것, 이런 방식을 아주 좋지 않는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반복해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드라이버를 샷을 할 때마다 아주 그 부드럽게 스윙을 잘 한다,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상대방에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참 스윙이 부드럽고 참 여유있게 잘 하십니다. 참 부드럽습니다. 참 기름칠한 것처럼 부드럽습니다. 이런 말을, 참 잘하십니다 말을 한두 번, 두세 번은 뭐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섯 번 계속 그 말을 해대면 샷을 할 때마다 부드럽게 쳐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샷의 템포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항상 공이라는 것이 부드럽게 꼭 쳐야만이 잘 맞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살살 달랜다고 해서 또 잘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이제 서너 번은 좋지만 계속해서 하면 결국은 이제 이 말이 흔한 말로 이제 굿지구나, 나를 신경 쓰게 해서 나를 망가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감정적으로 폭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저질과 같이 라운드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두 번 다시 내가 골프를 같이 치나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화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스코어를 그날 잘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칭찬을 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굳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이제 지적을 해야 합니다. 그 말 두 번 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애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문상을 갔을 때 이제 상주가 서서 문상객이 와서 이제 절을 하고, 또 둘이 절을 하는 동안에 상주가 이제 두 손을 맞잡고 아주 공손하게 이제 그 맞습니다. 주문객을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세로 애도를 합니다. 상대방이 샷을 할 때마다 보일 듯 말 듯 뒤쪽에 서서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샷을 하는 것을 아주 유심히 계속 바라봅니다. 근데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 자세, 그 애매한 자세의 각도에 있어서 바라보면 자꾸 이제 시야에 눈이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간혹 이제 그림자도 만들어서 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신경이 쓰이는 그때 슬라이스가 나면 아까보다 저번보다 좀 적게 났다 이렇게 자꾸 평가를 합니다. 그래도 좀 잘 쳤어 이렇게 자꾸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맨날 슬라이스만 내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 너무 기가 막힙니다. 너무 신경이 쓰여서 이제 샷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굿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말도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도 계속 공을 치는 것을 이렇게 엿보고 내다보고 함으로써 신경 쓰이게 하는 이 애도하는 방식, 이것도 결코 좋지 않는 에티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얼대는 방식입니다. 티박스에 올라가서 티샷을 하기 전에 왼쪽은 오비고 오른쪽은 해저드네, 여기는 똑바로 치면 이렇게 막창 나겠네, 아니면 여기는 산으로 치면 절대 안 되겠네, 이거는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중얼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신경을 써서 이제 듣다 보면 왼쪽으로 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른쪽으로 이제 밀어친다든가, 또 오른쪽으로 잘못 치면 이제 산에 걸릴 것 같으니까 또 왼쪽으로 당겨 쳐가지고 왼쪽으로 오비를 낸다든가, 이렇게 계속 중얼댐으로써 상대방의 샷을 하는데 방해를 하는 방식, 이것도 아주 대단한 굿즈입니다. 혼자 해대는 중얼거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중얼대지 말고 쳐라 이런 말도 참 하기가 이제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중얼대는 것을 계속 하는 것도 버리실 수 있고, 또 중얼대는 것을 중얼대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귀를 막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좋지 않는 매너를 가진 동반자이기 때문에 자꾸 중얼대는 사람과는 같이 라운드를 자주 안 하는 것이 이제 좋고, 아니면 자기가 더 중얼대는 방식을 더 쓰는 방법도 응징하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제 얘기를 했듯이 문상을 받는 방식 중에 그림자를 자꾸 만들어서 퍼팅을 할 때, 또 샷을 할 때마다 어른거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벙커샷을 할 때 벙커 턱에 서서 아래쪽으로 공에 이제 그림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자를 흔들고 있는 아주 노골적인 그런 방식, 이런 방식도 대단히 좋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어이없는 그런 트릭, 속임수 내지는 굿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트릭이나 굿즈는 꼭 써야 한다면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방이 신사면 마찬가지로 자기도 신사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기꾼이면 자기도 사기꾼이 되어야 하고, 흔한 말로 상대방이 아주 저질이면 그에 못지않게 자기도 저질적으로 상대를 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장소를 맞춰서 스마트하게 이런 속임수, 이 트릭에 대응을 해야 골프를 즐겁게 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아주 신사인데 자기가 거꾸로 이런 트릭을 이제 사용을 하면 자칫 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골프를 칠 때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속임수, 트릭, 굿즈, 이런 것에 대해서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모른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면 더 즐겁게 플레이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알면 더 좋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